인사드리겠습니다. 허벌라이프 인터내셔널 프레스 멤버 서지영입니다. 일단 오늘 사회 너무 잘 보고 있죠? 네. 이은재 코치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막중한 책임을 받았어요. 우리 오늘 김미경 대표님께서 오전에 37년의 역사의 마크즈 시대의 비전부터 지금까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마무리를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제품과 이 시대의 아이템을 가지고, 왜 이게 시대의 아이템이냐면 여러분 옆에서 날씬한 사람 만나기 쉬우세요? 뚱뚱한 사람 만나기 쉬우세요? 숨만 쉬면 뚱뚱이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최고의 시대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허벌라이프를 21년 전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허벌라이프를 한국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뚱뚱하진 않았을 텐데 제 나이 또래에도 그렇게 많이 뚱뚱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래 아프다 보니까 약물 부작용과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붓고 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허벌라이프에 발탁을 당한 거예요. 저는 허벌라이프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허벌라이프 하시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분이 제가 운이 좋으려고 제가 전직 부동산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제 부동산의 오너로 있었고 저한테 허벌라이프를 소개해 주신 분은 다른 부동산 실장님이셨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 같이 했대 3개월 잠깐 만났어요. 그 3개월의 인연으로 허벌라이프 생일 선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벌라이프를 하시는 분도 아닌데 허벌라이프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그 부동산에 어떤 허벌라이프 전문가가 등장을 하신 게 문제였어요. 근데 보통은 부동산에 오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커피를 타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는 커피는 됐고요. 그냥 뜨거운 물 한 잔만 주세요 하면서 뭔가 가루를 톡톡 타더래요. 그 언니께서 그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뱃살 빠지는 차인데 그랬더니 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가 마시는 티에 본인이 떠오른 것도 아니고 이거 먹으면 살 빠져요? 이렇게 물어보고 너무 물어보니까 날씬한 언니였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살만 빼면 이쁜 애가 하나 있다. 저한테 허락도 없이 그분에게 저를 소개한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가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언니가 우리는 그런 거 생일 선물 해줄 사이다 하고 저는 얼떨결에 원치 않는 살 빼는 생일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가방 사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만났는데 저를 백화점에서 어딘가로 끌고 가서 다른 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저를 소개해서 저를 갖다 주면서 살 빼주라고 했을 때 황당무계했어요. 아니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생일 선물을 이렇게 강제로 아주 창피하게 뚱뚱한 사람이 지중 뚱뚱하다고 하면 되게 싫은 거 아시죠? 저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날 이렇게 된 날인 것 같아요. 시계 말고 나침반을 만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분을 만났는데 특별한 질문을 했던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거. 근데 지영씨는 왜 살이 쪘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 하나가 지영씨는 살쪘네요가 아니었어요. 왜 살이 쪘나 물어봤을 때 제가 그거 알면 살쪘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위장병 환자였는데 오래된 위장병 환자였고 음식을 소화를 못해서 늘 소화제, 소화하기 전에 위장 보호제, 그래서 하루에 16알을 아침, 점심, 저녁에 약을 먹던 환자였어요. 그러면 약 먹으려고 밥을 먹었지 밥 먹으려고 밥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남들은 맛있는 거 먹고 뚱뚱해졌대지만 전 맛있게 먹어본 적 없이 뚱뚱해졌어요. 그런데 또 이런 걸 먹고 살 빼라고 그러길래 살 빼는 약 같은 거 먹고 살 빼라는 줄 알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런 거 먹는다고 살이 빠지겠어요? 하고 좀 비관적으로 물어봤을 때 비포 애프터 사진 첩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만들어드린 사람들이에요 하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한 20페이지를 넘기는데 페이지가 끝나갈
무렵에 저 끝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음이 생겼어요. 이분은 기술자구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기술자구나.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때 황금의 언어를 들어요. 지영씨, 시키는 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거 잘해요. 저 첫 번째 A형이고 모범생이에요. 저는 뭐 따라하라고 그러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반칙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처음 허벌라이프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할 때 10달을 입덧하게 될지 몰랐어요. 보통 입덧은 한 4주 하는 걸로 제가 드라마 같은 데 볼 때 알았거든요. 이 상식이라는 게 한 4주 정도 입덧하거나 운 좋으면 안 하잖아요. 제가 임신을 한 순간부터 애를 낳을 때까지 입덧을 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원인이 영양결핍이란 거를 전혀 몰랐어요. 영양실조인 사람들은 입덧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 엄마의 뼈와 혈액과 근육에서 다 뽑아가지고 애를 만들기 때문에 몸에 영양소가 충분하면 입덧을 안 하고 영양이 부족하면 부신다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영양을 쪽쪽 빼가니까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하는 거를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 없어서 첫 애를 10달 입덧하고 낳고 연년생으로 두 번째에도 10달 입덧하고 낳았어요. 그분이 저분이에요. 10달. 세상에 무식하면 고생한다고요? 20개월을 입덧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를 낳는 10시간은 무섭지 않았는데 10시간 진통만 애를 낳거든요. 20개월을 입덧을 하는 거가 임신을 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부어요. 애를 가져서 임신해 있을 때는 안 뚱뚱하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자인 전문직이었는데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야 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지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를 못 다녔어요. 안 다니고 싶은 게 아니라. 전문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임신과 동시에 없어진 일이었어요. 이런 걸 만약에 안다면 그런 고생을 왜 합니까, 여자가? 저는 컴퓨터공학을 해서 공대에 나온 여자인데요.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전문적으로 공부해봤자 애기 나면은 여자 전문직이 없잖아. 특히나 임신하면 전문직이 바로 사라지잖아. 이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에 남편이 제가 성격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우리 그래도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생각보다 재테크를 잘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전 황당무계한 말이었어요. 둘이 벌 때 남지 어떻게 혼자 벌 때 남아요. 근데 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이 벌면 온갖 주변에서 이 집이 돈이 좀 괜찮으니까 온갖 집안일이나 그런 거를 부탁해서 쓸 돈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재테크가 안 된대. 그런데 외벌이 하다 보면 그냥 가엾게 여겨서 큰일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얼뜻 설득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테크가 되냐면 와이프들이 재테크를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소비 말고는 아는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KT에 다니던 남편이 우리 사주라는 게 나왔는데 주식을 하면 큰 돈을 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은 주식하면 망한다는 말밖에 못 들었거든요. 근데 남편 말에 설득을 당하다 9시 뉴스에서 정말 지금과 같은 시대가 똑같이 흘렀어요. 그때도 1999년에 매일 폭등의 장이 열렸어요. 우리 남편이 말하는 말이 맞나? 이러면서 아파트 중도금 낼 돈을 KT를 다 사버렸어요. 인테리어 조금 돈 좀 벌려고. 그러다 2000년이 넘어가는 순간 이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재산 다 날렸어요. 왜 나를 주식을 시켰냐? 화를 내면서 또 남편을 달달 볶았죠. 저희도 합법적 사기를 첫 번째로 당하는데 이 합법적 사기가 무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식하면요, 눈 뜨고 남이 돈을 띄어가는 게 아니라 지가 지 손으로 망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냐면 분명히 기분에는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말할 곳이 없어요. 신고할 사람이 저분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뒀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가뜩이나 돈을 없애는 기술만 있는 나에게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가치기나 없는 돈을 더 날리게 했냐고. 오를 때는 잠깐이었거든요. 마이너스가 될 때는 한순간이었어요. 이렇게 돈을 날리고 위기를 봉착했습니다. 29에. 근데 사람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기회라는 단어가 위험한 기회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는 게, 뭐가 위험한 기회냐면 삶은 나빠지는데 정신을 차리게 된대요. 이때 차린 정신이 뭐였냐면, 나 뭐 한 거지? 나는 왜 주식을 투자했지? 나 지금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했더니 모르고 한 거더라고요. 그럼 모르고 이런 짓을 하면 투기예요 투자예요? 저 완전 투기꾼이었던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안에 이렇게 도박성이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 혹시 다른 기회가 있다면 다시 좀 기회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회를 기도하면서 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기도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 하나를 소개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 바빠 죽겠고 속상해 죽겠는데 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나마 부동산이 뭔가 좀 다른 돈을 버는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그쪽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다 써 있어요. 가난한 아빠 밑에서 살면 망하게 돼 있대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건 가난한 아빠에게 교육인데, 정규 교육을 잘 받아서 회사에 몸담아서 인생을 저당제 펴면 딱 가난하게 산다고 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진작 말해주지. 20살 때 내가 왜 돈 다 날리고 나서야 이 책을 봤을까. 그래서 전 국민이 보던 1999년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고 부자 아빠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개하는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들을 1년에 100권을 읽어요. 추천 도서를 계속 읽으면서 부자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부자라는 것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을 3개월 만에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100일 만에 딴 자격증으로 부동산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 아시죠? 자격증이 있다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부동산 자격증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무슨 거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때 들어왔던 첫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거래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래를 하게 되는 거. 그러면 집을 팔면은 집 거래를 하는 거고, 상가를 거래하면 상가를 거래하는 거고, 이게 사고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를 때 좋을까요? 내릴 때 좋을까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 때랑 내릴 때 상관없이요, 거래량만 많으면 돼요.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돈을 버는 거지 누군가가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보니까 한 가정에서 최소 6번의 거래가 일어난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월세를 거래하든 집을 사든 땅을 사든 빌딩을 사든 평균 6회니까 제가 인구를 곱해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이 6번씩 하면 재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네 하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 좀 자리 잡게 됐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어차피 5억짜리 집을 거래하나 50억짜리 빌딩을 거래하나 500억짜리 건물을 거래하나 똑같이 저희는 하는 일이 거래였어요. 다른 일은 큰 거래일수록 많은 법률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 이 커다란 빌딩 안에는 위험 요소가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법률을 다 해결한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변호사도 끼고 법무사도 끼고 세무사도 끼고 모든 전문가랑 팀으로 일을 합니다. 이 팀으로 일을 하는데요, 제가 거래하던 기업들이 기업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람 대 사람의 거래가 거의 없고, 회사 대 회사 거래를 그걸 비즈니스 거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B2B라고 불러요. 회사 대 회사.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 관계가 되게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나이 때 29에 시작해서 30대 초반을 부동산 거래에서 빌딩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한 번 거래하면 최소 수수료가 1억씩 나와요. 월 수수료가 21년 전에 25년 전에 그러니까 25년 전에 한 번의 거래에 1억씩 수수료를 받으니까 직업을 바꿀 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직업을 돈이 필요해서 다른 직업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요. 너무 큰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거래를 하다가 내가 특약을 잘못 쓰면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옥과 현실 사이에 맨날 살아요. 내 특약의 조건에 계약을 잘못하는 거가 누군가의 재산상 손실을 일으키면 공인중개사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큰 돈을 수수료를 1억을 양쪽에서 1억씩 받으려면 제정신 갖고는 못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법물자문으로 돈을 되게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이 되고 굉장히 날카롭고 위장장애 환자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지 잠도 못 자지 배출도 못하지 이렇게 원래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한 건데 이 3요소가 안 되는 삶으로 이 삶을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 32이 됐는데 신진대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너무 큰 스트레스로. 이럴 때 제 사회적 역량은 뭐 신문기사 나는 정도의 유명인이 된 거죠. 어린 사람이 무에서 유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돈 벌었다 이러니까 막 잡지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막 3명 기사 나오고 막 인터뷰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현실은요.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삶은 이거였죠. 이 잡지 기사와 다른 이면 매일 약을 먹었고 아이들이 매일 아팠고 아토피가 심했고 이건 현실이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정장 차려입고 아픈 얼굴 화장하고 나가면 누구한테 나 아픈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100억을 벌든 200억을 벌든 죽는 건 똑같잖아요, 누구들. 근데 제가 만나는 기업 대표들은요, 저하고 상태가 비슷했거든요. CEO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왜냐면 분초 단위로 계약하거나 회사 일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버는데 고장난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이걸 같이 보게 됩니다.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제가 3개월 만에 10kg 5인치가 빠지면서 약 먹던 거를 다 끊었어요. 6개월 만에. 그때 제 눈이 완전 확장된 거예요. 이거 뭐지? 이 회사 제품이 도대체 뭐길래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약을 왜 끊어줄 수 있는 거야? 병원은 언제까지 약 먹냐고 물어보면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말했는데 왜 허벌라이프는 약이 끊어지지? 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 신비였어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야. 피가 바뀐다? 이거 기적이잖아. 혈액수치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피 검사 한번 해보십시오. 허벌라이프 드시고. 이거 놀라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6개월 만에 피를 갈아 넣은 것처럼 피가 바뀌었다는 거에 제가 허벌라이프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딸내미 아토피가 좋아지면서 이거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허벌라이프 안에다가 은혜 갚아야겠다. 죽을 때까지 못할 우리 딸의 아토피가 이 제품으로 나아졌으면 직업을 바꿔야겠다. 이럴 때 제 멘토를 만납니다. 제 진노생님이 제 멘토, 첫 번째 멘토셨는데요. 책에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 앤서니 레빈스의 스승님이 진논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허벌라이프의 부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분을 만나러 미국을 갔습니다. 정말 허벌라이프의 부사장님이셨고 이분의 영상 아까 보셨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거물이 이런 기업의 정신적 지주였을까? 허벌라이프를 내가 이제 알았지만 이건 내게 운명처럼 다가온 일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 비포예요. 부어 터질 것 같은. 저는 애를 둘을 낳아서 두었지만 우리 신랑 왜 그랬을까요? 저희 둘 다 10kg 뺐거든요. 근데 둘 다 3개월 만에 10kg가 빠지면서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부동산 문 열려고 사람 들어올 때마다 서 대표 바뀌었냐고 그랬어요. 여기 대표님 바뀌었냐고. 제가 저래니까 부동산을 안 물어보고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 내가 허벌라이프 먹었다니까. 그게 뭐냐. 잘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뭘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먹냐. 우리 선생님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 선생님 연결하다가 저한테 부동산 일을 안 물어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돈 거래보다 살 빼는 거에 그렇게 흥미로운지를
눈치챕니다. 아,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걸 돈 버는 거 이상으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여자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모여서 살찐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남편 흉만 봐요. 그리고 모여서 돈 없는 얘기만 해요. 근데 이 중에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게 또 허벌라이프인 게, 살 빼줘요, 남편을 꼭 애정으로 또 대해주는 것도 가르쳐줘요. 힘들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버는 얘기 또 계속 해줘요. 가와만사성이라고 집이 계속 괜찮아지니까 허벌라이프가 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을 어렸을 때 이렇게 아토피를 개선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20대에 이 상태가 안 됩니다. 코끼리 다리처럼 이 피부 껍질이 안 좋아지는 이 20대들 너무 많이 봤는데 우리 애의 미래였거든요. 제 남동생이 여기 와 있는데 남동생이 맨날 놀렸어요. 저기 시뻘건 애가 오면 윤서라는 거예요. 애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공기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러면 애가 빨갛게 변신해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동생이 또 놀렸어요. 누나, 그 돈 많이 버는데 왜 애를 못 고쳐? 부동산 할 때요. 이게 엄청난 자극이에요. 제가 안 고쳤겠어요? 못 고쳤겠어요? 세상 모든 병원을 다 다녔고, 모든 한의원을 다 다녔고, 모든 민간요법을 다 찾아다녔어요. 저는 팔랑귀라서 뭐가 안 좋다고 의심을 안 해.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애가 좋아질 수 있다면 돈 쓴다는 거였어요. 누가 조금 좋아졌다면 다 샀어요. 근데 허벌라이프도 우리 선생님 되게 지혜로웠던 분인 게, 이거 먹으면 나으려고 안 하고 이거 먹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윤서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속으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여지껏 속았는데 한 번 더 못 속겠냐고 대답했거든요. 끊임없이 속을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좋아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왜냐면 제가 똑똑하고 잘난 척했다가 그거 진짜 기회 놓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계속 속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진 건 제 그 선택이었어요. 제가 가족이 건강했다 보니까 변화됐고, 이 변화가 영향력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허벌라이프에서 최고 직급을 3년 만에 이루게 됐습니다. 저희 스토리가 곳곳마다 팔려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 지방간이 건강검진 10년 동안 나왔거든요. 6개월 만에 건강검진에 간 이상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지방간이 간경화로 바뀌어서 간암되는 거 혹시 아세요? 이 코스에 여러분이 지방간을 너무 우습게 안다는 거죠. 10년간 지방간이 나오면요, 조금 뒤에 간경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지방간이 없어져서 간 속에 하얗게 박혀있던 지방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제 스토리가 자랑거리가 됐죠. 돈 많아봤자 결국은 죽는다. 저는 부자들을 너무 많이 봤고 유산 문제로 싸우는 집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돈보다 더 우선인 거를 계속 말하게 되면서 또 부자 됐어요, 허벌라이프에서. 마이클 존슨 CEO를 만나면서 이분이 엄청난 브랜드와의 귀재셨거든요. 저는 이 브랜드와의 귀재인 이분을 만나서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완전 그레이드가 바뀌어버리는 걸 보게 되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 열정과 열정이 만나서 이게 30K 중역회의입니다. 허벌라이프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이곳에 6년 만에 도달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세상에 기여하는 얼떨결에 이런 일을 오게 됐구나. 내 건강이 비극이었는데 비극을 비전으로 바꾼다는 말은 진짜 맞구나. 마크주가 자신의 스토리의 비극을 비전으로 바꿨듯이 제 삶도 맨날 불씨가 꺼져가는 정도의 건강 상태가 기회가 되다니,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다. 어떤 사람의 재정이 꺼져갈 때 허벌라이프를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의 건강이 꺼져갈 때 허벌라이프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 메가 트렌드가 이거예요. 압도적으로 웰니스 시장이 커졌어요. 지금 세상 어디에서 온 거니? 물어보면 웰니스요. 웰니스는 웰빙과 해피니스의 합성어예요. 건강하게 웰빙을 하는데 시골 속에 살 수는 없잖아요. 도시에서 사는데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웰니스 시장이 전 세계 넘버1 시장이래요. 돈 제일 많이 버는 시장. 두 번째는 비만. 내가 뚱뚱해지라고 안 했는데 너무 많은 비만 환자가 나서 전 세계 반이 뚱뚱하대요. 제가 20년 전에 시작할 때는 30%였어요. 지금은 49%예요. 곧 30년이 지나면
60%가 비만이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이상이 비만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리고 안 죽어요. 죄송한데 이번에 70대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70대 언니들, 언니 꽃청춘 시장 맞습니다. 70대 이전에 애기들, 70대 이전에 애기고요. 70대 이후는 꽃청춘인데 저희 할머니가 83세 때 제가 허벌라이프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맨날 내가 올해도 죽을 수 있다, 한 1년 살면 더 살라나 이러셔서 할머니한테 효도하려고 제가 좋아졌으니까 할머니한테 선물로 제품을 공급했는데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20년간 드시게 됐어요. 제가 할머니가 20년간 사실 줄 알았으면은 비즈니스 시켰어. 우리 할머니가 100세를 넘은 103세까지 사셨거든요. 우리 집안은 장수 집안이 아니에요. 허벌라이프가 세포 개선하면서 파킨스씨 병이 낫고 당뇨가 없어지면서 이게 다 고쳐지면서 살아날지 몰랐죠. 우리 고모, 아빠, 너무너무 훌륭한 교수님들이 하나도 할머니를 처리를 못했는데 제가 20년 요도하게 됐어요. 손주가. 저도 그거 진작 알았으면 사업을 함께 했을 겁니다. 여러분 곧 죽는단 말 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그리고 어차피 안 죽을 것 같으면 건강해지셔야 돼요. 자녀한테 오래 민폐입니다. 오늘 아까 지 여사님 너무 감사해요. 70대 왜 나는 50대에도 허벌라이프에 안 꽂혔는데 왜 내가 74시 됐는데 허벌라이프에 가슴이 뛰어가지고 왜 비즈니스가 열리냐고 이러셨는데 언니 딱 맞는 때 하시는 거예요. 70대의 꽃이에요 진짜. 갑자기 세상 일정을 다 아셨죠? 내가 안 죽는다는 것도 아셨죠? 내가 오래 살면 자식한테 민폐 끼친다는 것까지 아신 거예요. 엄청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한 달에 200만원 아니야 100만원만 자식한테 받아도 최소 20-30년을 받아야 돼요. 그럼 자식 등골 빼먹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허벌라이프에서 개팀되면 한 300 벌거든요. 용돈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갑자기 손주들 만나면 용돈 주는 할머니 되는 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안 죽는 걸 결정할 때 비즈니스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는 젊은 팀하고 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니어가 너무 아까워진 게요.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는 시니어에 있는 거예요. 돈은 너무 많고요. 안 돌아가세요. 근데 젊은 층은 많은데 가난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밀어주는 사업을 해야 돼. 이게 삼박자가 맞게 일하려면 손주가 하고 자녀가 하고 할아버지가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그죠? 이런 시대, 그리고 MZ세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좋은 시대적으로 엔잡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이럴 때 건강을 놓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 혁신이 일어나서 내가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거나 아니면 뭐라고죠? 애플워치 이거 차고 있으면서 자기 심장 사이즈 뭐 이렇게 쿵쾅거리는 거 뭐 당뇨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 없는 분들까지도 건강 얘기를 들어야만 해요. 이게 시대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온 제품을 사용하고 버튼을 착용하고 사람들한테 말만 하면 이 사업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허벌라이프의 퀀텀 점프의 시대가 내년부터 열리는데 K 네트워크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저도 21년 전에 허벌라이프 만날 때 참 사람들이 감각이 좋아야 된다는 게 21년 전에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을 때예요. 2005년도에 허벌라이프를 시작했거든요. 허벌라이프는 그때 정말 안 좋았을 때예요, 한국이. 근데 저는 한국이 안 좋은지 좋은지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제가 지금 시작했으니까. 잘 하던 사람들이야 뭐가 안 됐는지 좋아하는지 알았잖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안 거는 제가 먹고 좋아진 것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허벌라이프가 잘 되던 말도 필요 없고 나는 이 제품 먹고 내 가족이나 살린다라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허벌라이프가 비상하는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좋은 감각 시대 때 뉴트리션 클럽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빅성장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허벌라이프 10년 동안 제가 최고직급까지 완전히 도달해버리는 고속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약간 유지기가 10년 있었거든요. 그게 올해가 마지막 유지기예요. 근데 내년에 터지는 때가 왔는데 여러분이 복도 있는지도 모르고 오신 거죠? 자축에 박수 한번 치세요. 원래 복은 내가 복이 있는지 모를 때 받는 거예요. 언제 받냐? 내년에 붉은 말의 해래요.
혹시 말띠 계세요? 저요. 예, 마그리티 일단 축하드려요. 혹시 말띠랑 친하신 분 계세요? 뭐 자녀가 있다든가 뭐 없어요? 말띠 옆에 계신 분들 행운이세요. 네, 그리고 말띠를 오늘 봤잖아요. 여러분 다 행운이에요. 근데 말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래요. 그래서 내년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만 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내가 에너지가 없어. 그럼 진짜 그 그림의 떡 아니겠어요? 근데 무언가를 새로 찾고 있다면 오늘이 기회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허버라이프는 사람으로 빌딩 세우는 사업이에요. 제가 빌딩 전문가였잖아요. 그래서 빌딩의 팁 하나 드리자면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런 땅이 있어요. 그린벨트.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어떻게 다 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면 그린벨트는 묶여있죠. 뭐에 묶여있어요? 제도나 법에 묶여있죠. 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옥이 많은 구시가지 돈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신도시는 돈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그린벨트, 구도시, 신도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땅 중에 신도시 땅은 개발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가능한 땅이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깨끗해. 그걸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어. 그럼 구도시는 개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부셔야 돼요. 다 때려 부셔야 바꿀 수 있는 걸 재건한다고 그래요.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거나 돈이 어렵게 돼요. 부셔야 되니까. 그린벨트는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사람으로 비즈니스를 볼게요. 그린벨트는 이런 분들은 답이 없어요. 고정관념에 꽉 묶여 계신 분들. 내 생각만 오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꾸 말하시는 분들은 사람 중에 그린벨트. 묶였어. 근데 묶였는데 누가 망치로 한 대 땅 때려가지고 묶인 게 풀렸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면 신도시 바로 돼. 바로 개발돼요. 근데 고집을 계속 쓰는 사람이 고집을 못 꺾으면 완전 인간 그린벨트. 근데 또 인간 중에 그 구도시가 있네요. 야, 나 좋긴 한데 나는 못 튀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나는 못 튀어. 이거는 구도시라서 뭔가 다 부셔버려야 돼. 오래된 생각들, 고정난 생각, 아니면 편견, 뭐 이런 게 막 쌓여 있으니까 이걸 치우느라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아무것도 몰라, 다 몰라, 그런데 좋아. 이렇게 약간 좀 신선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집에서만 놀았는데 사회는 모르는데 재밌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신도시. 아주 깨끗해. 그냥 깨끗한 도화지에 짓는 대로 지어지는 분들. 그래서 사람 중에도 이런 분들은 잘 지어져요. 첫 번째, 삶의 의욕이 있는 분들. 두 번째, 배움의 의욕이 있는 분들. 세 번째, 절실한 뭐라 그러죠? 헝그리 정신이 있는. 헝그리한 거 말고 가난하면 안 돼. 사람들이 잘못 찾은 게요. 배울 의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자꾸 데려오는데 안 돼.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보통 구도시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오래된 가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건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은요. 부자도 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정신은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가지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산만해. 그리고 관심이라는 게 없어. 무관심. 그리고 의욕 저하가 와요. 이게 정신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신 없는 사람들은 맨날 플렐레 팔렐레 다녀요. 플렐레 팔렐레. 맨날 뭐 잃어버리고 다니고.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랬더라? 맨날 이렇게 말하고. 내가 나를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이 정신 없는 사람들은요. 일단 정신 수양이 허벌라이프 오더라도 그거부터 하셔야 돼. 구도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정신 챙기기. 그래서 정신교육부터 들어가는 게 허벌라이프예요. 물건 안 팔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도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팔아요? 이게 자기 파는 사업이라 물건은 안 팝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돼서 나를 파는데 첫 번째 외모가 바뀌어야 날 팔아. 근데 또 내면까지 바뀌어야 돼. 정신도 장착을 해야 돼. 그래서 비싼 내가 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내가 말했더니 비웃는다. 아직 정신무장은 안 된 거예요.
근데 외모를 보니까 제품력은 좋네. 이러면 외모 무장까지는 됐지만 정신 무장이 되면 사람들이 이겨요. 제가 우리 진경훈 코치님이 아까 말하다가 생략이 돼서 하나 예를 말씀드리는데 저분이 부자거든요. 또 옛날에 처음에 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난 노후 준비 다 됐어요. 이렇게 말하길래 노후 준비 다 되셨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놀면서 하려고. 그런 일은 없어요. 뭐가 놀면서, 여기 놀이터도 아니고 여기 비즈니스 하는 곳에 왜 놀러 오세요? 안 오셔도 돼요. 했더니 하지 말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셨나 봐요. 그쵸? 놀러 왔는데 놀러 오지 말라 그랬죠. 진지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놀러 오는 건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코치님들하고 있을 때마다 난 노후 준비 다 됐어 막 이러는데 얼마나 재수없었겠어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꽂혀가지고 저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언니, 제가 언니랑 대화할 때 언니가 쓰는 말을 녹음해 보세요.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전화 왔어요. 사장님 잘못했어요. 제가 평생 사람들 되게 재수없게 말한 거였어요. 네, 평생 재수없게 말한 걸 본인만 빼고 다 알았어요. 36년 동안 하셨을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허벌라이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훈련을 배우니까 이거 무슨 비즈니스가 이래요? 세상에서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게 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돌봤다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면 돈을 벌게 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건 완벽한 교육 비즈니스였어요. 저는 허벌라이프 안에서 삶의 솔루션이라는 거를 배우게 됐고, 부동산 할 때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맨날 솔루션 줬거든요. 사람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재정도, 건강도, 자녀 교육도, 인간관계도 솔루션을 주는 일이구나. 이거 굉장히 멋진 일이구나.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구나. 근데 이 하루아침이 되지 않지만 이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자녀한테 넘겨도 될 만한 멋진 일이겠구나. 그렇게 시작한 게 2005년도였어요. 남들이 뭐라 그랬냐면 왜 그렇게 많은 돈 버는데 이 일 하냐고 물어봤을 때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가치 있는 일 하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돈 또 번다면 좀 바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몸은 아파 죽겠는데 진짜 지쳐버렸는데 또 돈 벌겠다고 돈 하기에는 이상한 상태였어요. 저한테는 그때 사는 게 필요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벌라이프는 스토리 비즈니스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 오늘의 제 스토리. 그리고 고객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게임이에요. 제 동생은 게임 회사 대표예요. 진짜 온라인 게임을 만드는. 근데 정말 많은 돈을 벌어요. 게임이 시대니까. 그리고 블록체인의 대가라서 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는 대가예요. 근데 제가 오늘 불렀거든요. 왜 불렀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야. 돈 많이 벌지만 그러다 죽으면 꽝이야. 제 돈 평생 그랬어요. 제 돈 평생 오래 살아야 되는데 돈 벌다 죽을 것 같은 게요. 그 24시간 머리 회전이 돼야 되는 어려운 일을 해요. 그래서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에 돈 더 벌려고 사람 부르는 일이 되질 않아요. 대신에 삶의 균형을 말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세 가지가 있는 분들은 허벌라이프 안에서 탑 리더가 되십니다. 근데 이 탑 리더가 되는 이분들에게 오늘 선물을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뉴 마케팅 플랜이 되는데 새로운 마케팅 플랜이 전 세계 4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바뀌는 거예요. 이유인즉 전 세계가 사업가가 되면 50% 할인을 해줘요. 사업가가. 그럼 마진이 50%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가 제도가 여지껏 한국에 오픈한 지 30년 동안에 35%가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 본사에서 15%를 더 주고 싶어도 나라에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 아니에요? 미국 본사가 준대는데 한국이 못 받아. 법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손해를 보니까 마케팅 플랜을 좀 더 강화시켜서 부자가 나오는데 법률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자. 이 플랜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의 상식에도 한번 질문을 할게요. 다단계라는 게 싫어하거나 피라미드 싫어하는 이유가 누구 한 명 데려다가 인생 바꾸면 좋은 일 같으세요? 아니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1번 한 명 데려다가 서지영 같은 사람 한 명 만나서 인생 바꾸고 싶다.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서지영 하나 내려다 인생 바꾸고 싶다. 그런데 난 성실하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서 돈을 받는 걸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요. 네, 저는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허벌라이프는 저 같은 사람 하나 데려가면 인생이 폈던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데려간 한 줄기는 논한거였어요. 왜냐, 저는 열심히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FM이고 A형이고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해요. 근데 저는 성실한 사람이 진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게 진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마케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으로. 불로소득이 안 되는. 그동안은 한 줄기에 제 다운라인 중에 한 명씩 붙었는데 맨 밑에서 최고 직급자가 돼서 한 달에 만 불이면 한 1,500만 원 이상을 20년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꿈을 키우겠어요? 환멸을 느끼겠어요? 그런 걸 보면 환멸을 느낍니다. 야, 사람 하나 잡아다 저렇게 살아? 그래서 욕먹는 겁니까? 네트워킹. 사람 하나 잡아다 돈 벌면 안 돼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나누고 함께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치에다 박수를 치는 거는 회사가 정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 그 특징에 맞춰서 45년간 건강한 삶의 가치를 지켜왔는데, 마케팅 플랜은 사업을 시작하면 SP라는 곳에부터 시작을 해요. SP. 근데 이 SP가 월드팀이 되면 아까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소득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세요. 이분들은 사업의 첫 출발을 하신 분들. 근데 글로벌 익스펜션 팀이라고 하면은 소득이 조금 생겨요. 월 소득이 약 300만 원 정도. 보통 대리에서 과장급이죠. 그럼 연봉이 한 3, 4천 원 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넘어가면 글로벌 익스펜션 팀이라고 해서 연소득이 한 7, 8천까지 올라가는 팀이 돼요. 그러다 밀리어네어 팀이라고 팀이 좀 커지면 연봉이 1억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7,500 밀리어네어 팀은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돼요. 프레지던트 팀은 개인의 성장의 끝인데 월소득이 3천만 원 정도 돼서 연소득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걸 여러분의 개인 성장의 끝이라고 봅니다. 체어맨스 클럽이나 파운더 서클은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켰을 때 한 명을 최고 직급인 프레지던트를 내 1단계에서 길러내면 원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요. 저는 현재 2 다이아몬드예요. 두 라인에서 10명이 프레지던트가 배출됐어요.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나가도 한 줄기에 하나 줘요. 전 5명에서 10명을 배출하고 2 다이아몬드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김미호 대표님은 4 다이아몬드세요. 내년에 체어맨스 클럽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파운더 서클은 내가 10라인 각각의 다른 사람을 프레지던트를 10명을 세우면 이 리더십을 인정해서 전 세계의 파운더 서클이라는 최고 직급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누군가의 삶에 기여했다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장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기여하는 확장성이 커져야 진짜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이 확장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새로운 마케팅이 바뀌는데 할 때 뉴 로열티 개념이 바뀌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로로 6, 세로로 6, 6x6라는 새로운 공식이 등장을 했어요. 765, 444. 이거 공식이에요. 수학을 잘하면 공식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사업자가 되고 나서 로열티를 받을 때 개인 실적 점수를 1000점이라는 점수를 매달 고객을 찾아서 하겠다. 이게 약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이에요. 조금 더 작으면 18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내 1000점은 되는 거예요. 근데 매달 성실히 나랑 내 고객 몇 명하고 같이 먹는 거를 하겠다. 이게 숙제 끝이에요. 그런데 조직을 키워보겠다라는 숙제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내 1단계에서 나처럼 1000점을 하는 사람을 한 명을 만들 때마다 깊이 1단계를 로열티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 나랑 똑같이 사업을 한다면 내가 있고 한 명을 1000점을 하면요 7%를 줘요. 내 밑에 단계에다가 1단계에서. 근데 1단계가 1000점짜리가 2명이 되면요 2단계까지 줘요. 1대도 다 합계를 주고 2대 합계도 다 주고. 근데 내가 1대가 1000점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늘어났어. 3명이 되면 3단계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많을수록 세로를 많이 주는 마케팅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공평하게 늘어나는 마케팅 구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65 4 5명이면 4 6명이면 4예요. 가로가 6명이면 맥시멈으로 뎁스를 세로로 6줄기까지 주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7명 만들면 7대까지 줘. 안 줘요. 7명 만들어서 6대까지 다 받아도 7명, 8명 다 괜찮아요. 가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퍼스트 라인이 32라인이 있어요. 그럼 32줄기에서 들어와요. 32줄기가 세로로 6단계만 아직 안 갔을 뿐이야. 세로로 6이 되면 난리 나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 속도가 정말 빨라지고 싶으면요 가로를 무한대로 한번 가보세요. 저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가로를 되게 빨리 많이 했던 게 세로는요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파트너를 데려왔는데 그 파트너가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일이라 기다리다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또 옆에 찾았어요. 그래서 1대만 잔뜩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올 줄 몰랐습니다. 1대만 쭉 늘렸더니 제일 좋은 라인을 갖고 있는 팀이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내년에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6명 이상인 거에 정말 많은 도전을 해보시고 조건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0점에서 999점까지 내 점수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내 팀이 있어도 빵이에요, 빵. 나의 조건은 무조건 1000점이에요. 1000점이 넘을 때만 조건이라는 게 성립이 돼. 이게 게임의 룰이에요. 그러면 조직이 크던 말든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내가 1000점을 했는데 내 1대 점수가 여기 500점 500점이면 1000점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야 맞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애쓴 게 이 사람들도 잘할 거 아니에요. 500점들 점점 잘할 거니까 한 명도 1000점을 안 넘어도 1대를 7%를 준대요. 한 명이 없어도. 그리고 여기 한 명 1000점 넘었죠. 여기도 1대 합계. 여기 2000점이잖아요. 2000점에 7%를 주고 저기도 1000점에 7%를 주고. 그런데 여기 밑에 1500점 있는 거는 초록색이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한 명이 없거나 0명이거나 한 명일 땐 1단계밖에 안 줘요. 그래서 여기가 있으나 마나 안 줘요. 그럼 이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른 1대에 1000점이 생겨야 되는 게 이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조직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요런 분이 있어요. 3명이 1000점을 넘었죠. 1대가. 그럼 이분은 몇 대까지 받을 수 있어요? 3대죠. 그럼 여기 밑에 4대는 못 받잖아요. 가로가 3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세로도 3단계 이 노란 박스에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다 줘요. 1대는 7%, 2대는 6%, 3대는 5%. 이렇게 다 주는데 이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전체 합산해서 주는데 1대는 합해니까 9000점, 2대는 합하니까 7500점, 3대는 합하니까 만점인 거예요. 그런데 1대는 7%, 2대는 6%, 3대는 5%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야지 밑에 애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1000점. 1대 1000점이 한 명 더 늘어나면 4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펼쳐야 되는지를 자꾸만 비즈니스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질문이 왔어요. 여기는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헷갈리시죠? 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막 안 주죠. 이게 안 주는 게 모든 다른 네트워크가 하는 짓이에요. 모든 다른 네트워크는요. 이 사람이 1000점 안 넘었잖아요. 그럼 그 줄기는 안 줘요. 근데 허벌라이프가 신식이잖아. AI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허벌라이프는 모든 1대가 다 받아요. 다 이게 조건을 성립했기 때문에 1대, 2대, 3대까지 지금 3명 넘어갔잖아요. 4단계까지 다 주는데 이 사람 4단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4줄기까지 했는데 4대가 있으면 4대까지도 받아요. 이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수당을 준다는 거. 못한 라인도 주는 유일한 회사. 이게 최첨단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많이 해버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죠? 그럼 여기는 다 줘요. 다 줄 때 여기서는 뭐에 힘써야겠어요? 빈칸에다가 이제 힘을 쓰셔야 돼요.
1대밖에 없는 데는 더 많이 빨리 팀을 짜야겠죠. 그리고 한 줄은 많이 확장했는데, 그리고 또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렇게 한대요. 되게 큰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한 명 있는데 한 명 있는 데다가 맞춰서 돈을 딱 잘라서 준대요. 여기는 안 줘, 밑에는. 왜냐면 제일 짧은 데다 주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일 짧은 데다 돈 주면 사재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재기 하지 말라고 우리는 없는 라인 중심이 아니라 들어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사재기 하지 말라고. 다른 회사들은 사재기 유도 마케팅인 게 제일 작은 데다 주면 자기 여기 있는 사람 데려다 여기다가 붙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조직을 짠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게. 여기는 내가 내 남동생은 제 1대에 돼요? 제 3대에 데려다 놔야 돼요? 제 인맥이잖아요. 제 지인이고 제 가족인데, 그럼 제 가족은 제 1대가 정상 그림해야 되는데 타 네트워크는 내 동생이 저기 8대에도 가 있대요. 왜냐면 두 줄만 그릴 수 있으니까 밑에다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김미애 대표님한테 배운 게 네트워크의 특징은 네트를 짜서 함께 일하는 건데, 네트가 신뢰의 그물이에요. 신뢰의 그물. 내가 내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네트워킹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직을 그려내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 수당의 총정리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1, 2, 3, 4, 5, 6, 1대가 1000점을 넘으면 최대 6대까지 받는다. 7, 6, 5, 4, 4, 4. 이거 애기들도 외울 수 있겠죠? 너무 쉬운 마케팅으로 바뀌면서 함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함정이 없냐? 내가 몇 점만 하면 된다? 1000점만 하면. 내가 1000점만 하면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게 회사가 건강하게 바꾼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인생을 역전하고 싶을 때 이 집중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불 좀 꺼주세요. 제가 유대인들이 복리를 활용하는데 복리가 어떤 기적을 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글로벌 자산의 30%를 갖고 있는 민족이 있어. 바로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인 금융인을 배출하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의 25%,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학생의 30%가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요? 유대인들은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한 복리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가 쉽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미국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 10%로 단위 복리 금액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 100만원을 10%로 50년간 운영하면 단위의 경우 500만원이 되는데 반해 복리의 경우 1억 2천만원이 되지.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보다 누적된 이자 금액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야.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단위나 복리나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 그러다 어느 순간 퀀텀 점프 구간을 만나면서 복리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지. 유대인들은 이러한 복리의 마법을 알고 있었던 거야. 유대인들은 복리의 마법을 어떻게 활용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친인척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그리고 그 받은 축의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를 시작하지. 보통 성인이 되어 투자를 시작하는데 반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길게 투자를 하니 엄청난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들은 장기 투자를 통해 내 자산이 퀀텀 점프 구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도 자신의 성공 요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복리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했어. 11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실제 그의 자산 대부분은 60대 이후에 형성이 되었지.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일찍 복리 투자를 시작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정리하면 장기 투자, 즉 나의 복리 시간이 길어야 퀀텀 점프 구간을 만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후를 위해 조금이라도 장기 투자를 해야 돼. 특히 우리 자녀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린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오늘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접근부터 일단 복리를 시작해 보시고요. 우리는 비즈니스의 복리를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배수의 법칙과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면 허벌라이프 비즈니스가 왜 그렇게 큰 돈을 주는지 알게 되실 건데, 법칙은 간단해요. 내가 아까 몇 점 하라고 그랬죠?
천점. 근데 내가 천점하는데 내가 내년에 정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명 SP를 찾아서 천점하는 SP를 찾겠다라는 약속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한 명 찾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업인데 그래도 이게 뭐 취미생활도 아니고 사업인데 한 달에 한 명도 안 찾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첫 달이에요. 그럼 둘이서 이 일을 동시에 한 명을 또 찾으면 두 번째 달은 이렇게 변해요. 세 번째 달은 8명이 되겠죠. 네 번째 달은 16명이 됩니다. 그 다음 달은 제가 못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바꿨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2026년에 첫 달에 2명, 두 번째 달에 4명, 세 번째 달에 8명, 네 번째 달에 16명. 여기까지 그려졌죠? 다섯 번째 달은 32명. 수학 좀 해야 돼요. 여섯 번째 달에 64명. 이게 상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럼 상반기에 숨 한번 쉬고 일곱 번째 달이 되면 128명, 여덟 번째 달에 256명, 아홉 번째 달 512명, 열 번째 달 1024명, 11번째 달 2048명, 12달이 되면 4096명이에요. 여러분의 팀이 이론상 한 명도 이 한 명 찾겠다는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AI한테 6단계로 만약에 일을 함께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1년 동안에 내가 1년 동안 나만 12명 찾으면 월드팀이 된대요. 아무도 같이 안 찾아. 그러면은 120만 원의 월소득이 연말에 월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어서 월 120만 원. 나쁘지 않잖아요. 아까 조원수 코치님. 괜찮잖아요. 100만 원 벌기 위해서. 나만 찾으면은 120. 그런데 나랑 같이 찾겠다는 사람이 2단계까지 내려가면 66명이 된대요. 내년에. 66명이 되면 620만 원이 생기면서 밀팀이라 8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보너스를 안 받았을 때. 그런데 3단계까지 내려가면 220명으로 숫자가 늘면서 1580만 원이 늘어서 3단계까지 15K 프레지던트라고 프레지던트 팀에 달성을 해요. 3단계만 돼도. 근데 4단계가 되면 저 같은 포지션이 바로 돼요. 한 해에 서지영이 바로 됩니다. 30K라고. 그러면 한 달에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어서요. 월. 그러고 5단계까지 가면 60K 체험맨이 됩니다. 이러면 소득이 월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답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총 2,509명이 내 팀이 돼요. 그래서 월 소득이 1억 5천이 됩니다. 100K 체험맨스 클럽 멤버가 되면서 이 중에 내가 10%만 한다. 이거는 이론이고 나는 그 중에 10%가 되면요. 한 달에 1,500? 아니다. 프레지던트 팀. 여기 3단계에 있는 3천만 원 정도 버는 팀이 돼요. 10%만 되면. 근데 만약에 저기에서 10%가 너무 많다. 나는 이거에 1%만 도달하겠다. 그럼 월 300이 돼요. 월 300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1년 동안 시스템을 구축해서 1% 도달하면 300이고 10%가 도달하면 월 3,00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흥미로우셔야 돼요. 저는 공대 나왔기 때문에 수치에 룰을 좋아해요. 0과 1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내가 일을 하거나 안 하고의 문제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할 때 6라인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잖아요. 만약에 6라인을 다 만들었다고 쳤을 때 6단계까지 다 돈을 주면 얼마나 돈을 줄 수 있을까? 또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1대가 6명이 생기면요 60만 원의 1대 돈이 생겨요. 2대가 다 6명씩 채우면요 310만 원이 돼요. 6명씩 36명이 되면 3단계가 216명이 되면 1555만 원이 됩니다. 4단계가 되면 7400만 원이 돼서 월 1억이 돼요. 요까지가. 그런데 5단계까지 가면 5억이 돼요. 소득이. 5억이 좀 넘고요. 월소득. 6대가 내려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복리 때문에. 26억이라서 월소득이 32억이 돼버려요. 이거가 다 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마케팅 플랜을 열었을 때는 회사가 이 돈을 주겠다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고 안 이루고는 개인차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내 동생을 데리고 온 게 사업가들은요 한 달에 1억 번다 그러면
시시해서 안 왔어요. 제가 월 1억을 벌 때 동생은 꼼짝도 안 하고 누나 난 다른 걸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거 할게 해서 안 왔는데 내가 한 달에 그래도 32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누나네 회사가 갑자기 바뀌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어. 아무도 현재 도달한 사람도 없고 시도한 사람도 없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돼.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점에 있고 같은 마케팅을 보고 같이 시도할 수 있는 그림이야. 그래서 이거는 룰에 강한 사람이 해내는 비즈니스야.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이 비즈니스를. 원리와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내가 몇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단계가 몇 단계까지 열린다는 걸 이해하는 승수 복리의 비밀을 이해한 사람이 해내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복리를 믿으면 큰 돈을 벌고 복리를 무시하면 큰 돈을 못 벌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덧셈에 능하대요. 더하기 빼기. 장사를 하는 사람은 곱셈에 능하대요. 점프하는 것처럼. 그런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리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벌라이프가 아무리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복리 게임을 하는 건데 복리를 자꾸 덧셈 뺄셈으로 계산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허벌라이프는 복리 게임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고 이 복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 마인드로 곱셈을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런 일은 일어나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내가 도전할 수 있느냐 도전하지 않을 것이냐의 결정이지 없는 일을 일어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이해하는 거를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은 허벌라이프에서 부자가 쏟아지는 원년이 될 겁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여자들이 잘하는 마케팅이었거든요. 왜냐? 감성 마케팅으로 내가 이렇게 먹고 살이 빠졌어, 내가 뱃살도 빠졌어, 기분도 좋아 이렇게 마케팅 했는데 이제는 남자들이 잘하는 마케팅이 열려버린 거예요. 남자들은요 뱃살 빠진 것도 다 좋은데 얼마를 벌 수 있는 게임이냐는 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300만 원 벌지만 32억을 버는 판을 말해줄 수 있어야 나는 아닌데 너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마케팅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내가 벌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게임이 들었을 때 복리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잘 들었냐면 사업하다가 일단 한번 망해본 사람.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요 돈만 없지 마인드는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 안에 담을 수 있는 걸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차곡차곡 먹었던 직장인은요 사실은 잘 안 들리는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사업가 지금 큰 사업하고 있는 사람 잘 들려요. 왜냐? 자기의 마케팅 구조랑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직원들을 월급 주면서 답답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상했어요. 하는 일은 똑같아. 부동산을 가리켜서 부동산 일을 시켜서 월급을 제가 주는데 제가 가리키는 거 똑같고 일을 시키는 거 똑같은데 회사가 돈을 주는 거야. 허벌라이프가. 근데 이걸 왜 안 한다는 거야? 다 회사가 책임져 준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복리의 게임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든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해보면 또 별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해보는 게임에 여러분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이들이 9살, 10살 때 허벌라이프의 최고 직급이 도달하면서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되게 기다렸어요.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이 멋진 비즈니스를 재미있게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크면서 이렇게 따라다니게 됐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그 세계를 보니까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복리 얘기를 해줘요. 세상에 복리를 모르는 건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다.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녀한테 유대 법칙을 가르쳐. 그래서 저희는 13세는 아니지만 15세 때 아이들에게 계속적인 자본을 투자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리니까. 복리는 빨리 시작해야지 열리거든요. 그래 큰 돈이 벌려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복제 사업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팀이 허벌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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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허벌허벌을 함께 하면 프레지던트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레지던트 게임을 여시면서 내년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느리게 간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그러나 돈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공과금 얘기, 세금 문제, 남한테 빌려온 돈의 독촉 이런 거를 돈이 싫지만 돈 문제에 시달려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눈 딱 감고 인생의 퀀텀 점프 하는 곳으로 마음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시스템은 복리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성실함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AI 때문에 하던 일도 멈춰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우연히 들으셨든 아니면 계획하고 오셨든 기대하고 오셨든 기대하지 않고 오셨든 지금 이 시간까지 제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운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돕기 전에 나 자신의 삶을 도와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돈만이 아닌 삶의 균형 잡기 게임에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신다면 허벌라이프가 여러분들의 인생 일대의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21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데 오래니까 바로 거절을 했죠. 저도 부동산 큰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내적 마케팅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성격이 이상해서 못한다고 했고 제가 친절하게 저는 이런 거랑 맞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저희 스폰서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못한다고 그럴 때 그 말을 들었으면 참 저희 기회가 안 됐을 텐데 제가 부동산 하니까 지영씨 4년 만에 100억 번 사람 소개시켜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네.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저녁에 저랑 여기서 만나면 제가 좀 모시고 갈게요 그랬을 때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묻지 않고 그분이 당연히 100억 번 사람 1대1로 소개하는 줄 알고 차를 탔어요. 그런데 갔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게 허벌라이프 본사 지하 트레이닝 센터에서 저를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너가 없어? 아니 얼굴 곱상하게 생긴 아줌마가 내가 똑바로 싫다고 말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야 다단계 하는 사람들 피해야지 진짜 무섭다 하는데 사라지셔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성공하시고 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구석자리 사이에 껴놓고 그래서 끝나면 화내야지 하고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허벌라이프가 어떤 기업인지 자꾸 나오는데 갑자기 오 그래? 자꾸만 제 마음이 기분은 되게 나빴지만 동의는 됐던 게 허벌라이프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났는데 마지막에 내일 모레 방콕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꾼 사람들의 스토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300명 중에 어쩌면 한두 분이 인생을 바꾸려 오늘 여기 오셨다는데 갑자기 심장이 콩깍콩깍 뛰면서 난가? 아까 기분 나쁜 거 까먹고 날 부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32살에. 내일 모레 외국을 나간다는데 그걸 꼭 보고 와야만 될 것 같았어요. 허벌라이프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를 모시고 온 분한테 2장이요 그랬어요. 뭐가요? 방콕 2장이요. 그랬더니 뭐 버스표 티켓 타듯이 2장 해달라고 해서 남편한테 와서 자기야 내일 모레 방콕 간다 그랬더니 왜 가니? 당신 생일이 9월 8일이니까 9월 7일날 간대. 잘됐지 생일 선물이야. 그리고 저도 생일 선물 받고 허벌라이프 만나서 생일 선물로 방콕을 데려갔어요. 남편이 만약에 방콕을 안 갔다면요 뜯어 말리는 사람 중에 하나로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어리버리 하면서. 근데 남편하고 같은 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선입견은 세상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이 기업은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일을 하네. 그런데 이거 먹고 진짜 저들이 말하는 건강이 된다면 놀라운 일일 것 같아. 만약에 안 믿고 안 하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저게 진짜인데 내가 패스하면 나 너무 손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저희 부부가 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거는 제품을 먹으라는 대로 잘 먹어봤어요. 반칙 안 하고. 그랬을 때 약도 끊고 두 달 만에 남편은 10kg 빼고 저는 3달 만에 10kg 빼면서 와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내가 거짓말하지. 내가 밤마다 반칙하는 거지 제품은 제품력을 내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비즈니스를 결정해야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자기야 허벌라이프 미래가 있는 것 같아? 그때 남편이래. 너는 못하지만 허벌라이프 미래는 있어. 너는 성격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일과 맞지 않아. 내가 딱 보는데 넌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거니까 넌 이 일은 친절하지 않아서 못할 거야. 너무 정확하게 말해서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이거는 팀하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하고 좀 사근사근해야 되는데 너는 화를 내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면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개인 사업하는 것보다 네트워크가 훨씬 유리한데 너는 안 된다고. 꼭 끝에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 분명히 20년 뒤엔 잘 되는 거 맞아? 맞대. 그래서 그 다음날 폐업해버렸어요. 부동산을 폐업을 안 하면 제가 너무 익숙한 일이니까 돈을 잘 버는 일은요 본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못하게 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허벌라이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밤새면서 서울대학 가는 것처럼 공부했어요. 제 스폰서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요 부동산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과외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는 모든 걸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냐니까 그럴 수 있대요. 그런데 폐업하지 말래요. 한 번에 돈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폐업하지 말라는데 제가 폐업해버렸어요. 왜냐면 폐업까지 해야지 열심히 가르쳐줄까봐 극단적으로 저를 몰고 허벌라이프만 배웠는데, 그러면서 1년 동안 밀리언에어 팀이라고 해서 월소득 1,000만 원 버는 팀으로 팀을 키웠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야, 너 믿고도 따라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너 맨날 화내는데. 내가 완전히 많이 화냈어. 친절하게 해준 게 아니라, 야, 너 이렇게 사다 죽어, 뭐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들이 무서워서 그냥 했어요. 친구들한테 계속 화내니까 팀이 금방 커졌어요. 야, 지영이가 와서 화내기 전에 그냥 해라. 친구들이 또 해줘. 그래서 조직적으로 말을 잘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다혈질이어가지고 처음에는 가족들한테 화내가지고 시키고, 친절하게 하지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화풀이를 다 가족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아라니 이렇게 아플 거냐고. 집안이 열성 가족이라 다 아팠거든요. 그래서 일가 친척 다 시키고 친구들 시키니까 금방 밀팅 됐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줄 만큼의 내면이 없어가지고 프레지던트는 한 2년 반이 더 걸렸어요. 그거 훈련하느라고. 제가 아는 사람까지 되게 편했거든요. 제 멋대로 해도 다 들어줬으니까,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근데 누군가가, 제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했는데 그 승질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되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 맞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착해졌어요. 근데 남편이, 야, 허벌라이프 되게 신기하다. 네 성질을 누르게 한다니. 이 기업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벌라이프를 꾸준히 봐오면서 21년 왔거든요. 21년 오면서 제일 착한 상태가 됐어요. 지금은 화 안 냅니다. 친절해졌어요. 사람을 보면 반겨요. 저는 초반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누가 말 시키면 되게 화를 냈어요. 저 아세요? 막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이 말 시키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말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데 모르는 사람과 말하기가 싫어서 아는 사람하고만 했어요. 되게 불친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21년은 놀랍습니다. 나 자신의 재정적 자유를 찾고 누군가의 재정적 자유를 돕고 있어요. 이게 허벌라이프 컨셉이었어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에서 저를 돕게 되니까 상태가 내면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냈나 보니까 뭐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았고 뭔가 좀 눌린 게 많았었나 봐요. 점점점 해소되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10년 정도 되니까 이 비즈니스의 전문가가 됐고요. 20년이 되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우리 김미호 대표님처럼 30년이 되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 내년이 22년 차예요. 시간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너무 설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자부심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고, 어디서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어디서 열심히 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점프업 해줄 것을 만난다면 분명히 보다 나은 삶이 여러분한테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행운의 기회를 보내드릴 게, 한국 허벌라이프가 30주년이에요. 효찬 30주년 스펙타큘러의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여기가 What's going on, guys? Jorge de la Concepcion, Chairman's Club member here, and I'm super excited to announce that I'm going to be with you guys in January for your 30th anniversary spectacular. And most importantly, make sure you bring as many people to the event with you as possible. See you in January.
저는 송도에서 하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송도예요. 맨날 부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송도에서 오니까 수고에 계시는 분들 너무 유리하거든요. 이틀 동안 정말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요. 허벌라이프는 기회를 열어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내 인생의 기회는 자기가 찾는 겁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얼떨결에 그런 이상한 픽업을 당한 거잖아요. 4년 만에 100억 번 사람. 말도 안 되는 일로 허벌라이프가 기회가 됐는데 고객으로 머물지 않고 허벌라이프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은 큰 걸 보시기 바랍니다. 송도 컨벤시아에 꼭 오셔서 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1월 24, 25일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내년이 펼쳐질지 몰라요. 선택도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능력 중에 제일 놀라운 거는 선택이래요. 그리고 그 선택이 됐다면 집중하는 걸로 성취를 한다고 합니다. 선택이 안 되는데 성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역을 먼저 만드는 게 먼저지 활을 쏘는 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관역을 만나는 게 선택이에요. 내가 허벌라이프를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가장 큰 데서 알아보세요. 이게 좀 못 알아보시면 내년에 싱가포르 가셔야 돼요. 큰데 알아보셔야 되니까 제일 큰데 한국에서 제일 큰 데가 송도거든요. 일단 송도가 멀리 비행기도 안 타고 가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 정원과 같아서 멋진 인생을 만들 때 이렇게 잡초도 뽑고 돌뿌리도 건져내고 내 자신의 성향도 바꾸고 좋아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기회를 주는 것이 허벌라이프입니다. 제가 허벌라이프 21년을 하는 동안에 자녀와 건강한 삶이 됐고 남편과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곳을 희한하게 이런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게 놀라웠어요. 맨날 부부 클리닉 가려고 그랬거든요. 안 맞아가지고. 부부 클리닉 가기 전에 선배님들이 우리도 저 시절 다 있었다 하면서 다 컨설팅을 해주세요. 부부들이.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냥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그냥 이 세대 이 삶은 저분과만 하기로 그냥 결정을 했어요. 그냥 잘 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당신의 잠재력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잠재력 안에서 사람들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것 Changing People's Lives 허벌라이프의 존재 이유입니다. 최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